자, 이제 네 번째,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주변에 투자를 해라. 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부전역은 여러분이 정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요 만들어지는 요 지역은 앞으로 이제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은 접근해야 되냐면 부산광역시의 중심을 넘어서 왼쪽에 창원하면 창원, 진해, 마산 다 합쳐서 오른쪽에 울산, 경주, 포항 그 넘어서 동남권 전체에 저는 앞으로 중심이 될 지역이 어디다?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주변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고, 그 다음 부전역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 접근성인데, 거기에다 플러스 뭐가 있냐면, 시민공원이라고 하는 아주, 부산의 시민유산이라고 하는 요 공원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교통이 좋고, 공원, 대공원이 있으면 집값은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 세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전역이 앞으로 부전에서부터 동해남부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일광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 37분 정도의 일광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해남부선이. 이게 일광에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갑니까? 울산 태화강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이 언제 개통하냐면 2021년 한 3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3월까지 되면 이제 울산 태화강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제 부전하고 태화강, 울산하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지금 울산까지 그러면 뭐 타고 갑니까? 시외버스를 타거나 또 자가용 타고 가는데 부산 울산 고속도로 그 교통비가 좀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보통 뭐 그래도 자가용 타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는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여기서 동해남부선이 울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신경주역까지 갑니다. 신경주. 그걸 연장하겠다는. 나중에는 이게 신경주에 끝나는 게 아니구나. 경주, 포항, 또 어디? 영덕, 삼척, 강릉까지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 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자, 부전에서부터 울산까지 2021년 3월 개통 예정이다 봅니다. 지금은 일광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다음 울산에서부터 포항까지 2021년 상반기에 개통하고, 포항에서부터 삼척까지 2022년 말에 개통이고, 동해 강릉 전철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포항하고 삼척은 벌써 철도가 연결이 됐었어요. 왜 하냐면 요 SK건설이 여기 민자로에서 건설을 했는데 제 아는 후배가 SK건설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 형님 이제 요 마무리하고 갑니다. 니 어디 가노라니까 에코델타시티에 간단다. 에코델타시티로.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선이 이거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것만 연결해 보면 끝입니다. 이제는. 그만큼 이제 동해안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 옛날에는 우리가 동해안 가려면 강릉까지 차를 타고 갈 수는 있지만 너무 멀어요. 너무. 경치는 좋은데 한 대여섯 시간 타고 올라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지하철로, 기차로, KTX급 요 급행열차로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가 되면 4,875볼 투입해가지고 EMU, 우리 KTX급의 그런 고속열차를 투입해서 매일 6K 정도를 요 강원도행, 강릉까지 가는 거 열차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요 우리 영덕 대게를 먹으러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포항이 죽도시장 가가지고 가메기를 먹으러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삼척에 뭐가 유명해요? 삼치가 유명하나? 뭐 하여튼 그거 물어 가고, 뭐 강릉까지. 강릉하면 또 KTX도 서울까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럼 서울에서 또 부산에 SRT나 또 KTX 타고 또 내려오는, 이제 동해안에서 서울 찍고 내려오는 이 삼각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 그 중심에 시작점이 어디다? 부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부전은 또 요 위로 가는 거, 저 동해안 쪽 타고 저 강릉까지 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 왼쪽으로도 갑니다. 지금도 사실은 부전 부산 갔다가 삼당진 넘어가는 무궁화 열차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1시간 33분이 걸려. 이거 타고 가는 사람들은 우리 나물 캐는 할머니들이 요거 많이 캐러 갑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버스로 가거나 자가용으로 다 간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2020년 내년 6월 정도 예상하는데, 내년 6월 정도가 되면 부전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산까지, 이제 부전 마산 경전철 지하철을 타고 마산까지 갈 날도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다? 부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상상을 해봅니다. 자, 앞으로 부전하고 창원 마산하고도 지하철로 연결이 되고, 부전하고 울산, 경주, 포항 뭐 이쪽으로 다 연결이 되면 도시와 도시가 철도로 연결이 됩니다. 어느 도시가 더 경쟁력이 높아지겠습니까? 부산하고 울산하고 연결이 됩니다. 어느 도시가 더 경쟁력이 높아지겠습니까? 강의가 어렵습니까? 자, 부산하고 서울하고 KTX가 뚫렸어요. 맞습니까? 대구가 잘 사라졌습니까? 서울이 더 좋아졌습니까? 서울이 더 좋아졌단 말입니다. 거가대교가 뚫리면서 거제도랑 부산이 1시간 안쪽으로 40분, 50분 거리가 되었어요. 거제도가 더 잘 살게 되었어요? 부산이 더 좋아졌어요? 거제도가 더 좋아지셨다는 분은 내가 물어보니까 거제도에 뭐 아시는 언니가 그 횟집을 하는데 횟집이 그래 잘 된다네. 그 몇몇 그런 데는 잘 되지만 우리가 도시와 도시가 뭐가 연결이 되거나 이래 되면 큰 도시가 작은 도시를 만다 잡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경제학 용어로 규모의 경제랍니다. 규모의 경제. 자, 거제도하고 거가대교가 만들어지니까 거제도 사람들이 무슨 일이면 옛날에는 통영, 고성 지나가지고 이래 올라오면 막 힘들어서 막 부산에 잘 안 왔는데, 요즘은 뭐 어디 좀 배가 아프거나 맹장이 터지도 부산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돈 많은 우리 거제도 우리 사모님들은 이 주말에 막 엄청나게 거가대교로 온답니다. 왜? 와가지고 보톡스도 맞고 필러도 맞고 성형도 하고 또 성형하면서 또 기분 좋아가지고 또 피부가 너무 잘 되니까 또 그 앞에 남포동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막 카드를 막 엄청 끓는 거예요. 카드 빅데이터를 보니까 저 거제도나 저 다른 지역에서 끓는 이런 비율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과 연결이 되면 결국은 큰 도시가 커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부산하고 서울하고 KTX가 뚫리니까 대구 중간에 있는, 부산도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대구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서울까지 가가지고 뭐 암 치료를 받거나 뭐 수술 받으러 서울 못 갔단 말입니다. 혹시 뭐 버스 타고 가다가 잘못하다가 차 안에서 돌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겁이 나서 못 했는데, 지금은 1시간 반이면 KTX 타고 가니까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거나 뭐 수술을 하면 무릎 수술도 전부 그 가서 다 하니까 대구에 있는 경기가 막 다 죽게 되고 병원도 문을 닫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도시와 도시, 앞으로 부산은 창원도 연결이 되고 울산, 경주, 포항도 다 연결이 되면서 부산의 도시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부산의 집값이 지금은 뭐 말들이 많고 이렇게 하지만 부산만큼 나는 저평가된 지역도 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대도 안 한 저 대구 수성구, 범어동, 그 다음에 저 강주 봉선동 이런 데가 우리보다 더 비싸요, 아파트 값이. 아니, 수성구는 뭐 이렇게 보니까 뭐 법원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게 또 학군이 또 뭐 한 우리나라 3대 학군이 그 있다네. 뭐 그래가지고 뭐 자기끼리는 뭐 그만한 도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주는 뭐 대도 안 하는 자꾸 그 강주가 그 봉선동 그가 뭐 봉선화 연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데, 부산은 해안을 끼고 있고 뭐 도시의 가장 또 그 철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역, 그리고 앞으로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그 종단 열차 부산하고 저 어딥니까? 나중에 저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 쪽에서 종단 열차와 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물류가 운반될 수 있는 그 종착점이 어디다? 부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저 일본은 자꾸 제가 돈을 더 댈 테니까 해저를 뚫어가지고 제가 종착점을 만들자, 뚫어달라 이렇게 막 애원복권한단 말이에요. 제가 종착점을 하려고.
저는 강의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부산의 앞으로의 경쟁력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우리가 통일은 안 되더라도 경제 통일만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우리 유럽으로 수출을 할 때 지금은 배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되면 얼마 걸립니까? 배를 타고 가면 한 45일 정도가 걸립니다. 45일 배를 실어가지고 이렇게 반도체나 뭘 실어가 저 유럽까지 가려면 45일이 걸리는데 잘 가면 45일인데 중간에 또 인도양 이런 지나가면 해적이 또 나타나네. 해적이 막 또 이렇게 하니까 막 그 위험 부담, 여러 가지 물류 부담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종단, 횡단 열차가 뚫려가지고 기차로 이제 물건을 실어 나르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일주일이면. 그럼 그 어마어마한 그런 물류 효과 부분들이 우리 부산을 기점으로 막 다 몰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엄청난 기회비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부전에서 마산까지 이런 경전철 이런 부분들도 내년이면 이제 빠르면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와 더불어 또 얼마 전에 또 하태경 국회의원이 또 발표를 했습니다. 부전에서부터 아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동해안도 있지만 부전, 신해운대, 태화강, 신경주, 영천으로 해가지고 어디 청량리까지 철도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또 보관이 있습니다. 우리 사실 안동, 영주, 당양 이런 건 가고 싶어도 잘 못 가는 도시인데 철도가 만들어지면 또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래 되면서 KTX급 고속열차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부전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부전 복합 요 센터, 부전역 복합환수센터 요 근처에 내가 만약에 산다라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못 갈 곳이 있습니까? 부산시에서는 이 좋은 위치에 이런 집중되는 부전역에 KTX도 부산역 가기 전에 부전역에 한번 세우겠다라고 하는 보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KTX까지 여기가 이제 들어서게 된다면 앞으로 여기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에서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자로도 가고 우로도 가고 뭐 저도 가고 청량리도 가고 오만 대 다 뚫릴 수 있는 교통의 최요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요 부전역 복합환승센터로 만들어지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여기에서 지하철 1호선 저 부전역까지 7번 출구 있죠. 그까지 또 뭘 연결하겠어요? 지하 도로로 지하로 해서 우리 대연 지하상가, 부전 지하상가처럼 지하상가 뚫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몰리니까. 그러면서 요 부전 복합환승센터의 앞으로의 미래가 상당히 밝고 크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전역 복합환승센터는 복합이다 보니까 오피스텔, 숙박, 주거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래역 복합환승센터는 취소가 됐지만 부전역 복합환승센터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의 변화가 상당히 크다. 요 어딘지 아시죠? 그 지금 부전역 우리 그 꼼장어 파물 있는데 그 역 만들어져 있죠. 그쪽에 그 앞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 부전역 주변 요 복합환승센터는 우리 부산 시민의 자랑인 우리 시민공원이 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촉진구역이 지금 막 뉴스에 떠들고 가격이 막 올라가고 하는 이유가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미래 비전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민공원 조감도 재개발 추진 현황을 보면 뭐 여기 보면 1구역, 2-1구역, 3구역, 4구역 가장 핵심적인 구역은 아마 뭐 규모가 제일 큰 3구역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 제일 먼저 진행되는 거는 2-1구역 우리 자이 아파트 돼 있는 그랑자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개 동에서 2,000세대 정도 60층 이상 이렇게 이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무조건 높이 올려야 되는데 뭐 3구역이 지금 뭐 3, 4구역 여러 가지 그 조합원들과의 이런 이야기가 막 너무 많아지면서 결국 조금 층수를 낮추고 건폐율을 좀 넓히는 방향으로 거의 정리가 지금 다 돼 갑니다. 근데 지금 뭐 입주권이나 이런 물건들 피 가격이 막 너무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많이 높게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마 2-1구역도 아마 분양을 아마 2, 3년 늦어도 한 3, 4년 뒤에는 할 예정인데 그때 분양가는 최소한 2천 이상은 아마 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앞으로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예측을 하고 요 촉진구역이 아닌 요 앞에 있는 뭐가 있어요 여기? 사만 골든뷰 아파트를 저는 입주되기 전에 4년 전에
투자를 사실은 했습니다. 많은 또 이런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서 요때 처음에 분양했던 가격이 1,300만 원 분양했어요. 근데 그때 전부 1,000만 원대 분양을 하는데 1,300에 분양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뭐 이리 비싸냐, 뭐 삼환도 아니고 삼한이 뭐 건설회사도 좀 사실 좀 약한데 이래 해가지고 뭐 그랬는데 야시장 때 피가 3천 막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너무 왜냐면 이 분양가가 1,300이니까 4억 4천, 4억 5천이었거든요, 분양가가. 근데 피까지 합치면 막 한 1억 가까이 돈을 막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둘째 날, 셋째 날부터 야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피가 막 500에서 1,000만 원까지 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투자들 막 셀이 잡아주고 막 했는데 제가 잡아주면서 항상 이야기했던 게 6.25가 터지고 무슨 세계 공황이 오더라도 이거는 가져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져갑시다 했는데 거의 10몇 명 중에 거의 한 2명 빼고 싹 다 팔아붙었어요. 얼마에? 2,500에서 3천만 원에 다 팔아붙대. 이게 근데 물어보면 그때 교수님 그때 가져가자 했는데 나도 안 팔라 했는데 자꾸 부동산에서 전화 와가지고 전화 오면 그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안 팝니다. 그 다음 또 전화 오면 안 팝니다. 그 다음 전화 오면 얼마예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계속 나도 안 팔라 하는데 자꾸 전화가 오니까 뭐 그러면 좀 잘해 주이소. 뭐 이렇게 내가 팔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이게 듣다 보면 이 부동산 소장님들이 엄청 뭐 이렇게 잘 꼬시거든, 사실은. 그러면서 그래서 이 미래 가치 부분들은 상당히 그래서 처음에 사망골드면 처음에 입주 올해 7월, 6월, 5월 달에 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전세가 막 2억 8천, 2억 9천 막 이러다가 전세 하나 없어지니까 지금 4억 정도 지금 전세가 올라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먼저 읽고 이런 가치를 보면서 뭐 분양권이든 앞으로의 그런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 부분들을 선별해 나가시면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일광신도시입니다. 자, 일광신도시는 다시 보자 일광신도시로 정하겠습니다. 요 일광신도시를 처음에 제가 3, 4년 전부터 요 투자 유망 지역에 설명을 자꾸 했는데 일광자이랑 일광 이편한 세상 분양하고 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만 묶여 있는 바람에 완전 쑥대밭이 돼 붙습니다. 그때 막 피 3천, 4천 막 이래 산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막 피가 막 최근까지 막 이래 떨어지다가 지금 입주하고 나서 이제 거의 가격이 급등하며 올라가면서 왜 너무 분양가 싸게 분양하다 보니까 피가 받아 보이는 건 지금 1억 3천까지 지금 올라가 있고 요 지금 얼마 전 이번 주 월요일까지 저번 주 토, 일, 월까지 자이랑 이편한 세상 입주 사전 점검 일이었습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바다 보이는 거 있죠. 자이 2차 이쪽에. 요쪽에서 요런 이 산이 한 9층, 10층 정도 됩니다. 요 뛰어넘는 요쪽 요 뷰가 상당히 또 매력적인 뷰더라고 제가 보니까. 딱 요 사는 사람들은 거실에 소파를 두고 요 산과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상당히 맛있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많이 꼈어요. 약간 마린시티나 저 센텀시티 이런 쪽은 약간 좀 화려한 불빛, 화려한 바다 뷰가 약간 인공적인 뷰라면 여기는 약간 좀 자연적인 이런 뷰가 나오는데 상당히 하나의 수채화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22층 사신 분 양해를 구하고 갔는데 이 울산에서 오신 분이다. 울산에서 살다가 좀 있으면 요런 이제 실입주로 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분양권 사놓으셨는데 야 뷰가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시간 나시면 가서 한번 보시면 요 앞쪽에 뷰, 요 뒤쪽에도 사이 뷰가 나오는데 여기가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상가주택 지을 수 있는 4층밖에 안 올라오다 보니까 이쪽이 상당히 매력적이고 이 편한 요거는 동원 1차가 버티고 있어가지고 바다 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동원 1차와 동원 2차 이게 이제 미분양으로 갖고 있다가 얼마 전까지 미분양이었다. 11월 6일 조정대상 풀리고 나서 요쪽에 미분양 물건들이 300개 남아있던 거 싹 다 나가붙습니다. 왜? 해운대 신도시에서 좀 새 아파트로 가려고 하시는 수요들이 실업주로 들어가고 울산에서 또 원하시는 분들이 내려오고 뭐 이렇게 막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일강 신도시가 앞으로 주변에 좋은 직장들 그리고 개발 호재들이 뭐가 있는지 왜 투자를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일광 신도시는 37만 평의
계획 세대가 10,00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미니 신도시입니다. 큰 신도시가 아니라 3만, 4만 신도시가 아니라 10,000세대밖에 안 되는 미니 신도시란 말입니다. 그 미니 신도시의 아파트는 9,654세대, 이 중에서 3,000세대는 임대고 나머지 6,000세대만 일반 분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규모가 굉장히 작다. 그리고 여기 일광 신도시는 앞으로 일광에서부터 끝이 아니라 일광하고 연결이 되면서 울산, 경주, 포항하고 위로 다 연결이 되니까 앞으로 확장성이 상당히 큰 도시가 일광 신도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바다를 끼고 있는, 바다하고 연관될 수 있는 아파트를 살고 싶은데 해운대하고 수영구 남구 쪽에 너무 가격이 올라가 비싸가지고 못 들어가셨던 분들은 제2의 선택지로 일광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많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게 무슨 해운대랑 일광이랑 뭐 말이 되겠나 이렇게 하는데 말이 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일광 신도시에 호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광 신도시에 보면 관광 자원 4,500만 명, 주변에 방문객들이 앞으로 연 4,500만 명이 이쪽에 놀러 오거나 구경하러 오거나 들어올 것이다. 주거환경 7만 8천 세대 만들어질 거고 크게 산업단지 34만 명이 이 일광 신도시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해운대 비치, 강안 비치, 송정 비치, 일광 비치도 계속 이렇게 동부산 관광단지에 버금가는 이런 수용 인원을 판단해 보시면 해운대가 33,000, 정관 28,000, 센터 마린시티가 18,000, 일광 신도시가 10,000세대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신도시는 이 아파트는 시간의 문제지 금방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일광 신도시가 지금은 좀 초반에 어려움을 겪고 조금 전세나 이런 것도 좀 그렇지만 이 주변에 개발하면서 이쪽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광자이랑 일광 2편안 때문에 중개업을 갖다 그쪽에 옮기시는 소장님들을 제가 제자들도 많고 그도 많은데 후배들도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하더라고. 와 그럽니까 이거. 아니 입주가 90%입니다 이랍니다. 부동산 소장님은 입주가 많은 게 좋아요, 투자가 많은 게 좋아요? 투자가 많은 게 좋잖아요. 중개업 입장에서는. 왜? 자꾸 피가 또 거래되고 막 남아가지고 전세 줄까 막 이런 물량이 나야 되는데 입주가 8, 90%면 전부 다 들어오겠다 이 말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최근에 실거주 목적으로 피를 갖다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됐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이쪽 주변에 좋은 직장들, 좋은 호재들이 많으면서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광 신도시에 지금 분양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시리아 강남의 개발 계획 보겠습니다.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있습니까? 롯데. 여기도 뭐 수천 명의 직원들이 지금은 참 멀리서 왔다 갔다 하지만 일광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분양권 가지고 있거나 들어가기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힐튼 호텔 들어보셨어요? 아나디 펜트하우스. 이게 좀 좋기는 좋은데 참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일광 신도시에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오시리 앞에 있는 삼정 그린코아 그것만 몇백 세대밖에 안 되는 그것만 다 수용 못 합니다. 결국은 교육 문제, 여러 가지 이런 편리, 이런 부분들, 그 다음 역, 이런 부분들, 도시철도, 확장성, 이런 것 때문에 일광 신도시에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케아特적으로 이케아 내년 2월 달에 오픈합니다. 내년 2월 달. 일광, 지금 어제 가보니까 거의 겉면 다 지어놨어요, 지금. 색깔로. 그리고 테마파크, 오시리아 관광단지, 테마파크, 그 다음 아쿠아월드, 국립부산과학관, 이건 벌써 지어져 있습니다. 저는 애가 어려서 자주 가는데,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 친환경 리조트, 유스호스텔, 이런 것들이, 이런 좋은 직장, 좋은 개발 호재들이 거의 주거지를 어디로 선택할 것인지, 일광 신도시에 선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동해남부선, 우리 아까 울산까지 가는 것 중에 새로 신설된 이런 역들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고, 서남역, 망향역, 서생역은 새로 신설이 돼가 지금 아마 추가로 지금 짓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고속도로라든지 일광역, 외곽순환도로, 교리진입도로, 뭐 동해남부선, 울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 호재들, 직접 수혜 예상되는 부분들이 일광 신도시에는 상당히 많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 2019년 4월 착공해서 2021년 5월 달에 개장하게 되는 동부산 요 테마파크는 지금 가보면 아직 허벌판이지만 앞으로 여기
착공이 돼가지고 동부산 테마파크로 해서 4개 테마별 사계절 체류형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 그리고 체류형 관광 여기 와가지고 테마파크에서 애들하고 놀고 쇼핑도 하고 즐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4박 5일, 5박 6일 다 그냥 여기에서 그냥 돈 다 쓰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게 동부산 테마파크의 가장 큰 하나의 보관이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시리아 아시아 최초 유럽형 테마파크로 연간 350만 명이 이쪽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숲속의 공원 뭐 등등 이런 거 있죠. 애기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 젊은 친구들 이런 분들이 다 좋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2021년도에 막 개장을 할 예정인데 여기도 보면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 2,2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뭐 등등등 해서 많은 직업들이 여기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에 주거지를 선택할 것이냐? 물론 돈 많은 사람은 센텀이나 마린시티, LCT에 살지만 대부분 직원 숙소라든지 뭐 그 접근성으로 봤을 때 직주 근접의 원칙에 봤을 때 일광 신도시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테마파크에 대한 유럽형 테마파크를 잘 판단해 보시고 그다음 아쿠아리움 아시죠? 동부산 아쿠아리움도 요런 돌고래가 뛰어놀 수 있는 이런 아쿠아리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다. 그럼 이케아는 국내 최대 테마파크까지 오시리아가 뜨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이케아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어디에만 집중돼서 들어왔냐면 서울도 지금 한 개도 안 들어와 있고요. 대구, 대전, 울산 아무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전부 경기도만 다 들어가 있어요. 경기도.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도에 어디입니까? 경기도 고양, 그 다음에 기흥, 강명점, 그렇죠. 그 다음에 강명점에 2014년 12월에 첫 개장을 했고 17년 10월 달에 고양점, 그 다음 얼마 전엔 좀 있으면 이제 기흥점 개장했습니까? 했죠. 그래서 요 세 군데가 전부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데 그 네 번째로 서울이 아닌 대전, 대구가 아닌 어디? 부산, 동부산 여기에 개장을 했다는 것은 우리 부산 인구 350만이 아니라 울산, 그 다음 경남, 대구 요까지 전부 다 합쳐서 한 1,000만 인구, 동남권 1,000만 인구를 보고 개장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색깔이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건물이. 그러면 아마 내년 2월부터는 이쪽에 아마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마 주차 전쟁, 아마 차가 엄청나게 아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이케아 부산 공약 시작이 됐고 지역 가구업체 술렁. 근데 이케아는 또 다른 대기업과 다르게 부산에 그 법인을 내 가지고 부산 사람들 80% 이상을 우리 사람으로 채용을 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0명 정도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엄청난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좋게 잘 주고 있습니다. 롯데 이런 거와 다르게 또 굉장히 또 부산 친화적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케아고, 이게 롯데 아울렛, 그 다음에 오시리아 테마파크, 문화예술단지 등등, 그 다음 부산 국립과학관, 요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휴양시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스 호텔 이런 것들을 이쪽에 다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마어마한 아마 앞으로의 변화 그리고 고용 창출, 좋은 직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광 신도시에 엄청난 주거 형태로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강명 고양 요부터 시작해서 지금 또 온라인 택배 사업을 또 요 이케아가 진행을 하면서 막 앞으로 우리 부산 쪽, 경남, 대구, 경북 쪽까지 막 이케아에 막 손이 다 뻗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오픈 예정인 이케아 앞으로 많이 주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얼마 전에 또 강의 때문에 12월 2일 날 서면 요 버거킹 위에 있죠. 여기에 뭐 팝업 스토어 를 한번 가봤습니다. 어떻게 이 이케아가 뭐 어떻게 안에 뭐를 팔고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니까 야 근데 참 두 가지에 놀랐어요. 첫 번째 디자인에 놀랬고 두 번째 가격에 놀랐습니다. 가격이 참 쌉니다. 싸요. 그리고
참 뭐 이게 우리 집에 딱 보면 저 모서리 저기에 딱 저기 놨으면 좋겠다는 게 여기 가면 딱 있어요. 딱 이 모양 그런 것도 좀 예쁘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아마 좀 점점점 이렇게 확장된다면 나이 드신 분들도 이케아 쪽에 엄청난 바람이 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우리 에이스라든지 동서가고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 긴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 지나가다 보면 동네 좀 작은 소규모 이런 그 가구업체들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데를 많이 아마 보실 겁니다. 상당히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젊게 바뀐다. 메디타운, 이케아 앞에 있는 메디타운. 그럼 앞으로 메디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형, 피부, 뭐 이런 두피, 그다음 뭐 이런 것들 있죠. 전문 메디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쪽에 와서 요 먹고 이렇게 생각 놀면서도 뭐 건강 체크라든지 아니면 수술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할 수.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뭐 돈을 요거 다 쓰고 가라, 이런 이야기. 결론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놀고 먹고 쓰고 뭐 해서 돈만 많이 쓰고 가라,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여기 쪽에 바다를 끼고 있는 요 히튼 호텔 이쪽 위쪽으로 유스도시나 유스소탄, 그 다음에 트렌디스토어와 친환경 리조트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 세계 유수의 젊은 친구들, 우리나라의 젊은 배낭객들, 이런 사람들을 이쪽으로 다 유치를 한번 해서 관광의 그런 명소, 관광지의 그런 성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 계획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트렌드유스타운 이런 사업자를 만들게, 이건 아직 계획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큰 리조트들이나 이런 유스타운 개발 계획 조감도도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보다는 아마 앞으로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만 되면 엄청난 아마 요쪽 변화에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놀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산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2014년 오픈해가지고 엄청난 규모로 되어 있고, 이게 전국 우리 롯데 아울렛 매출 1위입니다. 1위. 여기가 전국에서. 그 다음 부산과학관 2016년도에 개관을 했고요. 그 다음 힐튼 호텔 아난티 펜트하우스도 2017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텔 있지만 옆에 또 그 골프장 있는 거 아시죠? 골프하고 연계해가지고 서울 분들이 남편은 골프 치고 우리 사모님은 애들하고 여기서 또 휴식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저 가본 적이 없는데 뭐 저게 언제 저래 만들어, 이러면 안 됩니다. 자꾸 이런 변화를 자꾸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아니 나는 이런 분도 있어요. 북한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나는 평생 1년에 한 번 영화를 한번 볼까 말까 한데 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지어 놓으면 저 누가 저 쓰겠노,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아니 나는 이때까지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아니 김해 공항에 뭐가 그래 주차가 그래 심하다고 주차장을 짓고 신공항을 짓고 왜 그래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번 가보셔야 돼요. 저 서울 수도권은 인천공항이 지금 1터미널이 또 큰데 2터미널을 만들어 놨어요.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타는 곳이 달라요. 터미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더 큰 걸 더 크게 만드는데 우리 부산은 지금 가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저녁에 가면. 줄을 서서 먹어요. 줄을. 아니 공항에 가는데 줄을 서서 먹는 공항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신공항이 지금 급한데 이게 지금 빨리빨리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 해가지고 남도 안 할 거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부산의 그런 방향들, 이런 변화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응원해 주시고 좀 뭔가 이렇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론을 모아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3시간에 걸쳐서 요 결론입니다. 결론. 명지 국제 신도시 1단계, 2단계. 2단계는 아까 언제 한다 했습니까? 2023년도에 아파트 분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에코 델타시티. 에코 델타시티는 명지 국제 신도시 2단계보다 더 빠르게 내년 3월, 4월 정도에 첫 아파트 분양과 그 다음에 그 주거 단지 있죠. 그 점포주택 단지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잘 가지셨다가 내년에 뭐가 한다라고 이렇게 신문인들의 발표가 되면 그때 우리 그 강사님이 했던
그런 게 지금 하구나. 그래서 미리 그런 것도 둘러봐야 되고 어느 위치에 뭐를 청약을 넣거나 이렇게 하는 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제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가장 먼저 분양하는 아파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처음에 아파트를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는 건설사끼리 서로 경쟁을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수주받기 위해서 막 입찰을 하고 하는데 입찰이 끝나고 나면 저끼리 회의를 해요. 왜? 처음에 들어가는 아파트가 분양에 실패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 들어가는 건설사는 부담이 돼야 안 돼요. 엄청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딱 이래 보면 아파트 처음 분양하는 아파트, 제일 먼저 하는 아파트가 가장 분양가도 싸고 위치도 뭐한다? 제일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정관 신도시에 제일 먼저 분양했던 아파트 중에 하나가 동일 스위트였습니다. 1차였어요. 지금도 1차가 2차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왜? 중심 상업지역 바로 앞에 있고 위치도 좋거든요. 분양가도 660만 원인가 80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뒤에 거는 700만 원 넘어갔는데 제일 먼저 분양하는 게 성공을 해야지 두 번째, 세 번째도 분양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위치 좋은 곳, 제일 가격이 좋게 아파트를 분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코 델타시티나 국제 신도시 2단계에 제일 먼저 처음 분양하는 아파트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청약을 넣고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북항 재개발. 자, 북항 재개발은 앞으로 센텀시티를 뛰어넘을 지역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내 살았을 때 되겠나? 예, 됩니다. 무조건 된다고 판단하시고 그 주변 위쪽으로 허름한 주택들, 허름한 상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앞으로 이 부전역은 부산 뛰어넘어서 울산, 그 다음 경주, 포항, 동남권 전체의 중심이 될 지역이 부전역 복합환승센터가 지어지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교통도 좋지만 시민공원이라고 하는 부산의 유산, 엄청난 큰 공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살기도 좋고 교통도 좋은 일석이조의 아주 투자 유망 지역으로 손색이 없는 이런 지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에 아직도 허름하거나 아직도 미래 가치가 있는 이런 아파트나 오래된 맨션이나 빌라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고, 재개발 입주권인 촉진구역은 지금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앞으로 이 가치가 얼마 정도 될 것인지, 지금 투자도 해도 되는지를 미리 잘 판단하시고 분석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광신도시는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훨씬 더 가치가 커지는 지역이고, 뭐 일광신도시의 아파트들이 만 세대가 안 되는 아파트다 보니까 앞으로 입주는 시간과의 싸움이지 뭐 영영 미분양으로 남아있지는 않는다. 이래 봤을 때는 일광신도시에 아직 남아있는 아파트 미분양 이런 것들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 문형금융혁신도시의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이렇게 발전할수록 문형금융혁신도시에 일하시는 많은 좋은 직장의 근로자들, 고연봉의 그런 근로자들이 어디에 주거지를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바로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이런 지역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향후 도시철도가 신설되는 지역, 지하철이 없다가 지하철이 만들어지는 지역 있죠.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지역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투자처로 생각을 해도 손색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철도가 없다가 있는 지역은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장 일광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도 뭐 일광역 앞에 거기 일광 아구찜 아구찜도 뭐 줄 서서 먹고 이랬지만 지금은 더 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커피숍이라든지 그 다음에 크고 작은 상점들이 막 들어서면서 일광해수욕장 가기 전에 그런 상권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도시철도 일광역이 개통되면서 더 나타나게 되는 일련의 효과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신설지역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된다. 그리고 부산 도심의 지역 강남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살펴보시고, 투자는 자기가 얼마 있는 금액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부분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선생님 어디에 투자를 하면 앞으로 많이 오르겠습니까?
예, U3구역 재개발 물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익빛이 좀 덜 올랐을 때 삼익빛이 지금 가져오시면 재개발만큼 수익률이 높은 게 없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보다는 5년, 10년 뒤에 재개발이 되었을 때는 엄청난 수익 창출이 될 겁니다. 단 전세값이 너무 낮기 때문에 좀 들어가야 되는 돈이 3억에서 5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3억에 5억 있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투자처지 3천만 원 있고 1억 있는 사람이 투자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우리나라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이 20%,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이 80%입니다. 그 20% 중에서 대부분, 거의 80% 이상이 1억에서 2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1억에서 2억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디를 투자해야 되느냐? 1등이 아닌 2등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 1등이 아닌, 그러니까 부산에서 1등이라고 하는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이런 쪽이 아니라 해수남이 아니라 다른 지역, 부산 진구라든지 연제구라든지 아니면 일광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옛날보다 좀 저평가된 거 많이 떨어진 지역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1등만큼은 안 오르지만 1등 밑으로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여러분 돈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게 훨씬 가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고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투자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뭐 정말 운이 좋아서 수익을 많이 남기시는 분도 있고 정말 운이 없어서 뭐 실패했던 이런 분도 계시는데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발품을 팔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들인 노력만큼 그런 경험이 쌓이고 그런 여러 가지 보는 안목이 바뀌어진다고 하면 투자도 절대 어렵지 않다라는 게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재테크 성공 비법 4S는 S자를 따가지고 스피드, 샤프, 사인, 스터디 요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피드는 빨라야 됩니다. 옛날 그 세종시가 처음에 발표되었을 때 세종시 무슨 어디에 발표됐다 했을 때 우리 강남 사모님들이 그 다음날 첫 열차를 타고 아니면 차를 가지고 부동산 문을 두드렸던 그 일화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뭔가 발표 나면 빨리 움직여야지. 오늘 비가 오니까, 오늘 추우니까, 뭐 다음 주부터 가자. 그럼 뭘 다 가져갔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피드가 된다. 그 다음에 남들이 볼 수 없는 내만의 필살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들은 다 뭐 이렇게 보면 저는 뭐 별로 안 좋은데 허벌판인데 저 언제 되겠노? 이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이 앞으로 변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알고 미리 지금 안 좋을 때 아무도 찾지 않을 때 가치 투자, 미래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인은 우리 사인하다 말도 있지만 컨트랙, 계약하다 말도 있습니다. 계약. 그래서 백날 여러분들이 오늘 토요일 날 와가지고 아니면 어떤 좋은 강의를 들어서 서울로 가고 뭐 대전, 대구로 가가 막 강의만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 강강을 하고 유람하고 기분은 잠깐 좋아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에 변화는 없단 말입니다. 결국은 가계약금을 넣고 계약을 해야지 여러분 등기부등본에 여러분 이름이 올라가야지 뭐 실패를 하든 수익을 나든 뭐 결정이 나지. 맨날 강의 들을 때는 기분 좋고 오늘도 막 전부 다 돈을 버는 것 같은 이런 기분에 막 주말 정말 잘 보냈다. 토요일 날 막 깔끔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행동에 온 게 행동에. 행동 안 하고 맨날 기분 좋아 가가 집에 가서 밥 잘 먹고 살만 자고 찐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또 시간 지나면 엘리베이터 타고 또 시간 올라가면 집에 가면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거 들었을 때 또 내일 당장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또 일강을 한번 가본다든지 어디를 한번 가본다든지 이렇게 지행합일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같이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맨날 수업만 듣고 기분 좋고 수업만 듣고 기분 좋고 뭐 돌림머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꼭 실천하는 투자자가 되시고 실천하는 공인중개사 소장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는 끊임없이 하되 정말 실전과 그리고 현장을 누비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공인중개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아마 녹화를 해서 우리 서울 수도권에 아마 우리 랜드프로에서 또 투자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마 부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또 새롭게 또 접목을 해 나갈 수 있고 아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더 넓게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반드시 제가 볼 때는
배우고 익히고 현장에 답이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결국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물가 상승률만큼은 오를 수밖에 없고 떨어진 곳은 반드시 오른다. 그 격언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떨어진 곳은 반드시 오른다. 빨리 오르는 지역이 있고 더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좀 천천히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아니면 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지역이 있을 망정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오를 수밖에 없다.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중요한 격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3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시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부산의 투자 유망 지역을 5개 지역으로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투자하시거나 여러분 중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